사드 배치가 성주로 확정된 가운데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집단 등교 거부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주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은 철저하게 배제당했습니다.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팀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사드 관련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그동안 배치 지역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대한 걱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성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주민 의견 수렴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은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각종 국책사업 추진 방식에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전자파 유해 논란 외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주군과 경상북도와의 협의는 아예 없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국책 사업을 한마디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도 없고 조율도 없이 공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도 5개 시도의 의견이 반영된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백지화시키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전과 방패장 등 경북 지역에 몰려있는 혐오 시설들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역민의 의사가 국책사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사가 사실은 국민의 의사고 또 국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의사를 진짜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결정이 이어지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사드 성주 배치 결정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등교 거부와 1인 릴레이 시위 등 자발적 참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성주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양관희 기자, 촛불 시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주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성주군청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이곳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해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는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성주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고 오늘 새벽 성주로 돌아온 김항곤 성주군수 등 범군민 비상대책위원들은 군청사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확정을 즉각 취소하거나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이런 식의 행정행위는 절차상에 큰 하자가 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발생하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이건 취소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 시위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삭발식이 시작됐고 군청사 앞에는 1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애들이 살고 있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등교 거부가 예정돼 있고 주민들이 직접 서울로 가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청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이렇게 성주 군민들이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나 검증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성주 군민의 충격과 공포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집에서 성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전자파가 무해하다고만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측에 저희가 말할 방법이 없어서 120도에 여기 가지고 레이더 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사람도 아닙니까? 예? 성주업이 이거 다 있는데. 사드 배치의 최대 쟁점은 레이더에서 뿜어내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논란. 정부는 성산포도에 설치되는 사드 레이더가 기지 울타리로부터 500m 안쪽에 위치하는 데다 지상 400m에 설치되고 발사 각도도 최소한 5도 이상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어떻습니까? 직진성이 있죠. 레이더파가 전자파가. 게다가 상향으로 조절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거기.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된 5개 나라의 기지는 모두 해안가와 섬, 사막 등으로 레이더가 향하고 있는데 성주처럼 내륙의 민가 방향으로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안전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한 그 지역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론적 가설을 제시해서 또한 레이더 발사각 아래의 영향력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데다 레이더의 세기와 운용 시간에 따라 안전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 내에서 그 사람이나 또는 그 전자기기랄지 심지어 비행기 운행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육군 교범에 의해서도 위해성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엇갈린 주장 속에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 여부를 시뮬레이션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어제 국방부가 사드 성주 배치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성주 군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후보지별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검토해서 성주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과 여러 후보 지역 비교 평가 결과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지 실사 등에 대한 자료를 밝힐 것도 요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는 오늘 새누리당 경북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주민 생존과 안전을 외면하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괌과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바다를 향해 있다며 성주의 경우 고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역개발 제한과 주민 이주 등으로 지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태스크포스 팀이 오늘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구 인근 시군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의지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태스크포스, 즉 TF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팀은 대구시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팀장인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함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공군 전력 유지에 기여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옮길 것과 특히 미래 항공 수요를 감안해
관문공항 기능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3,500m 이상 길이의 활주로를 갖추고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 인근에 입지가 선정돼야 되고 또 미래 항공 수요를 예측한 그런 민간공항이 건설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대구시는 K2와 대구공항이 함께 옮기는 만큼 정부가 이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군의구는 대구공항 군의 유치 TF팀을 구성했고 의성군의회가 대구공항 이전 유치 결의문을 채택해 대구 인근 시군에서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해 전국 소년체전에서 경상북도가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3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요. 이런 결과는 열악한 훈련 환경을 극복한 어린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인 포항 사격장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기자 백발백중 10점짜리 표적에 명중됩니다. 포항 대도중학교 3학년 김경원 선수는 올해 소년체전 10m 공기권총 개인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한 한국 사격의 유망주입니다. 진정원처럼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에 나가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경원 선수를 비롯한 대도중학교 사격팀은 전자 표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적을 냈습니다. 특히 대도중학교 사격팀은 4명이 출전해야 하는 단체전에서 선수가 부족해 3명만 출전한 상황에서 핸디캡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내 다른 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들 전자표적으로 훈련하는데 저희 경북은 전자표적이 없어서 종이표적으로 훈련해서 좀 더 힘든 감이 없잖아 있었고. 골프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하중학교 김다은 선수는 수도권 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도 한 번 못 가보고 골프장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얻어낸 값진 금메달입니다. 김다은 선수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250m를 훌쩍 넘는 데다 여자 선수 가운데는 드물게 2번 아이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해 벌써부터 박성현 선수의 대를 이을 장타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현 프로님처럼 시원시원하고 공격적인 팬들한테 사랑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올해 경북 선수단은 강원도에서 열린 제4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8개, 은 34개, 동 50개를 따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이 획득한 122개의 메달은 어린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결과물이어서 더 값지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는 지방이양의 효과 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 대구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지방이양 방안 등 3개의 주제가 발표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학원 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4천여 명이 접속해 도박을 했는데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들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시간에 게시물 15개를 작성하고 고객센터에 오른 글에는 1분 안에 답변할 것. 경찰에 적발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조직의 업무 수칙들입니다. 이들은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한 번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해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나눠줘 왔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인터넷 TV 사이트에 도박 사이트로 이동하는 연결 링크를 올려 회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4천여 명.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10% 정도나 되고 1년 동안 2억 원을 베팅한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돈을 모두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승패라는 간단한 그 논리로서 누구든지 쉽게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경찰은 1,000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폭력 조직원 출신 40살 최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는 한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주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영주시 휴천동 주택가에 기원을 차린 뒤 불법 게임기 황금성 1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6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어린이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독거노인들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1:1 결연을 맺어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각종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독거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연결해서 오늘 발대식에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결연사업기관 종사자가 참가해 결연증서를 받고 앞으로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름 휴가계 교치와 경북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경북관광 내일로 홍보단 발대식이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관광 내일로 홍보단원들은 앞으로 동해안과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100명씩 배치돼 UCC 제작과 여행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경북관광을 홍보하게 됩니다. 경북 최초의 기숙형 공립중학교인 영천의 별빛중학교가 오늘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김영석 영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열었습니다. 별빛중학교는 경북도 내 최초로 농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기숙형 중학교로 앞으로 정규교육 활동과 다양한 방과 후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지난 5, 6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 모기에 물려도 대부분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와 교사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한일 교사 교류 행사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안동과 인천에서 각각 열립니다. 일본 교직원 25명은 오늘 경북교육청을 찾아 경북의 교육 환경 설명을 듣고 한국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유네스코 학교인 안동 길주초등학교와 안동 영명학교를 방문해 일본 교사가 직접 수업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휴가철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 결과 점검업소 518개 가운데 9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홍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